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잠실에서 2살 터울 초등생 딸 둘을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요즘은 전업주부가 잘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둘째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어요. 첫째 때는 뭣도 몰라서 아이 어릴 때부터 학원 돌려가며 그냥 회사를 다녔는데 둘째 때는 그게 어렵더라고요. 저희 둘째가 말도 잘 안 듣고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인데 학원은 죽어도 안 간다고 하니 남편이 저한테 회사를 그만두면 어떻겠냐고 했어요. 사실 회사 생활이 그때는 많이 힘들었거든요. 직장이란 게 그렇잖아요. 위에서는 누르고 밑에서는 치고 올라오고. 그래서 제가 많이 힘들어했는데 남편이 그럼 이참에 좀 쉬라고 배려해줬어요. 다행히도 남편은 대기업 연구원으로 벌이가 그럭저럭 괜찮았기에 그럼 저는 아이 1학년 마칠 때까지만 쉬려고 했는데 그게 벌써 2년이 넘었어요. 솔직히 전업주부하면 쉬울 줄 알았는데 제가 너무 만만하게 봤더군요. 회사 나가면 월급이라도 나오는데 이건 뭐 제 돈 써가며 표도 안 나는 노동을 끝도 없이 하는 게 전업 3개월까지는 일할 바에는 차라리 회사에 다시 나가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초등학생 1학년은 왜 이리도 일찍 끝나는 건지 청소해놓고 숨 돌리면 데리러 나가야 하고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 놀이터에 편의점, 들릴 방앗간은 왜 그리 많은지. 집에 오면 아이보다 제가 녹초가 돼서 나가 떨어지겠더라고요. 하지만 주부가 그럴 수 있나요? 나가서 놀았으니 간식 달라고 보채고 금방 저녁 준비해야 하는데 하루가 매일 똑같으면서도 누가 제 시계만 2배속으로 돌리는 건지 하루가 정말이지 정신이 없었죠. 그래도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그렇게 허덕이던 초보 전업은 점점 그 생활에 익숙해졌고 나름 자기 개발 시간도 갖고 살림에도 더 재미를 붙였는데 그렇다 보니 다시 회사에 나갈 생각이 쏙 들어갔어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남편의 배려로 전업 생활을 해왔는데 어느 날 친정에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얘는 엄마가 딸한테 무슨 일이 있어야 전화를 하니? 너는 어쩌고 지내나 궁금해서 전화해 봤지. 나야 애들 보고 살림하고 똑같지. 엄마랑 아빠는? 그게 이번에 네 아빠가 무슨 횡재수가 있는지 내내 묶여있던 그 산 있잖아. 그거 팔았어. 정말? 그거 산 절반만 아빠 거라 못 판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이번에 거기에 무슨 대단지 아파트가 생기는지 그 산을 깎아서 공사를 한대. 네 아빠 좋다고 아주 요즘 신나서 난리다. 잘 됐네. 아빠가 괜히 그 땅 물려받아서 재산세만 더 낸다고 불만이 많았잖아. 그나저나 정여사도 좋겠네. 돈 생겨서. 내가 좋니? 네가 좋지? 내가 좋다고? 왜? 너 기억 안 나? 아빠가 그 산 팔리면 너한테 큰 거 하나 해준다고 했잖아. 그래서 네 아빠 요즘 강남이랑 잠실에 네 아파트 알아보고 있어. 사실은 엄마도 그것 때문에 전화한 거야. 니네 전세 계약 끝날 때 됐지? 그야 그렇지. 근데 집주인이 별 말을 안 해서 그냥 살려고. 그러지 말고 이참에 아빠한테 아파트 받아라. 이제 예진이 예슬이 초등학교 다니는데 언제까지 남의 집에 사니? 그야 나도 그러고 싶은데 엄마나 아빠한테 자식이 너 말고 또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 돈 생겼을 때 받을 수 있는 건 받아. 괜히 시댁 눈치 보지 말고.
그래도 어떻게 그래. 엄마도 우리 시어머니 알잖아. 다른 집 시어머니 같으면 사돈한테 뭐 공짜로 받을 거 없나? 눈에 불을 켤 텐데. 사람마다 다 다른 거지. 그래도 이번엔 꼭 받았으면 좋겠어. 지난번에 엄마가 너 차 바꿔준다고 했을 때도 결국엔 못 받고 여태 그 똥차 끌고 다니잖아. 그야, 회사도 그만뒀는데 새 차 타는 것도 그래서 그렇지. 그렇다고 엄마가 사준 차를 남편 주나? 그건 나도 싫지. 아무튼 지난번에 차도 못 받았으니까 이번엔 받아. 다른 것도 아니고 집인데 네 시어머니도 이번엔 좋다고 하시겠지. 당신이 못한 거 우리가 대신 하는 거잖아. 저는 전화를 끊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과연 시어머니가 좋다고 하실까? 솔직히 감이 오지 않았거든요. 제가 왜 그러냐고요? 저희 시어머니는 다른 시어머니와 비교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이상하세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결혼하기 전 남편과 연애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그때 당시 남편의 집, 즉 시댁은 어마어마하게 잘 살았어요. 시어머니는 평창동 사모님 소리 들으시며 기사 딸린 차에 늘 호화로운 생활을 하셨고, 시아버님은 사업체를 무려 3개나 갖고 계시는 준재벌이셨죠. 그래서 남편이 저랑 만나고 있는 걸 몹시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는데요. 이미 집안끼리 혼인을 약속한 정원자가 있다나? 뭐 그러시면서 저한테 돈봉투 던지고 헤어지라고 하신 분이셨어요. 네, 제가 그 TV에 나오는 그걸 경험한 사람이네요. 그런데요, 원래 부자는 망해도 3년은 넘고 살 걱정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옆에서 본 부자 시댁은 그러지 않았어요. 시아버님이 하시던 사업이 가족들끼리 모여 하는 사업이었는데 어찌나 가족끼리 비리가 많았던지 한번 깨진 균열은 쓰나미처럼 시아버님의 사업을 폭삭 망하게 만들었더군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당신 앞으로 있던 20평대 아파트도 뺏길까? 얼른 시아버님과 이혼을 하셨어요. 위장 이혼이 아닌 진짜 이혼이었죠. 시어머니는 빚더미에 올라 빈털터리가 된 시아버님과는 살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원래 진짜 부자는 현금 부자잖아요. 그런데 시댁 재산은 모두 대출을 잔뜩 끼고 있는 부동산들이었고, 시아버님의 사업이 망하자 그것들이 한 번에 터졌는데 정말이지 집도 절도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그 때문에 남편은 저와의 결혼도 미룬 채 집안의 가장이 됐어야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신우가 도망치듯 결혼을 했네요. 저한테는 저보다 6살 많은 신우가 있거든요. 아니, 있었어요. 근데 집안이 망하자 내빼듯 만나던 남자랑 결혼해버렸는데 그 길로 친정이랄 것도 없이 연을 끊어버렸죠.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신우가 만나던 남자는 꽤 능력 있고 잘 사는 집안 아들이었다고 했는데 남편 말로는 그 집에서 신우한테 그렇게 잘해줄 수가 없었대요. 신우가 원래 있는 사람들한테는 잘하는 편이라 그게 먹힌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평생 공주처럼 살았던 신우가 망한 집에 미련이 있을 턱이 없다며 사실상 가족의 연이 끊어졌는데 그래서인지 신우는 저희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그래도 누나라 연락을 했다는데 연락처를 바꾼 건지 아니면 평생 볼 일 없다고 생각해 무시하기로 한 건지 아무런 답도 없었다고 했죠.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는 잘 살던 자기네 집이 망했다는 콤플렉스와 아들이 처가덕을 보면
당신 딸처럼 자식을 뺏길 수 있다는 트라우마가 생기셨는데 그게 처음엔 몰랐지만 살면서 번번이 제 속을 뒤집어 놓더군요. 사실 저희 친정은 예전 잘 나가던 시댁에는 견줄 바가 못 되지만 시골에서 한우 농장을 제법 크게 해서 그럭저럭 여유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남편 집이 한순간에 망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도 저희 부모님은 결혼을 반대하지 않으셨는데 시댁에서 못하는 만큼 당신들이 기꺼운 마음으로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신 분들이셨죠. 원래 저희 부모님은 자식 욕심이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저를 낳고 몸이 많이 약해져 자식은 저 하나로 만족해야 했는데 그래서 저와 관련된 일이라면 돈이든 마음이든 항상 차고 넘치게 해주시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당신 자식 일인데도 불구하고 당신 자존심을 먼저 챙기며 상견례 때 집이라도 저희 친정에서 해주겠다는 제안을 딱 잘라서 안 된다고 하셨어요.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참 조심스럽긴 한데요. 저는 저희가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사돈덕을 보고 싶은 마음이 일절 없습니다. 제 아들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들 힘으로 충분히 시작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예전 같으면 이런 결혼은 생각도 못했을 텐데. 그래도 따님이 저희와 연이 있긴 하나 봅니다. 네? 아무리 그래도 말씀이 좀... 제가 정서방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 있는 거 잘 알지만 애들 생각해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건 해주고 싶어 제안 드렸던 거예요. 안 싸둔 생각이 정 그러시면 알겠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 같은 사돈도 없잖아요. 다들 자식 결혼시키면서 무슨 장사하듯 그러는데 저는 그런 시어머니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격떨어지게 그게 뭡니까? 그러니 그런 부분에서는 사돈 내외 분들이 복이 많으신 거죠. 저 같은 사돈을 만나셨으니. 아무튼 결혼은 애들이 좋아서 하는 거니 모든 걸 애들한테 맡겼으면 합니다. 양가 똑같이 하지 않는 조건이면 저도 달리 요구사항도 없고 불만도 없어요. 예, 성희야. 너는 좀 서운할 수 있겠다만 이제 너도 우리 식구니 내 뜻을 헤아려 줬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예전에 내가 너한테 서운하게 했다면 그것도 잊어라. 사람은 다 상황에 맞춰서 생각하기 마련이지 않니? 그러니 옛 기억은 다 잊고 우리 앞으로 서로 지킬 것 잘 지키면서 잘 지내보자. 저희 시어머니는 그렇게 돈은 없어도 자존심 하나는 꼿꼿하게 지키셨어요. 그리고 저도 저희 집도 그 부분을 이해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저희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네 시어머니 겉으로는 덤덤한 척 하고 있어도 속으로는 엄청 주눅 들어 있었을 거야. 예전 같으면 하나하나 따져도 모자랄 판이었을 텐데 그 속이 오죽하겠니? 그래서 엄마는 네 시어머니 가엾기도 하고 이해도 된다. 그러니 너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네 시어머니 이해해드려. 그럼 언젠가는 당신도 마음을 내려놓겠지. 나도 마음 같아서는 내 딸 서운하게 한 그 여자 사돈 맺기 싫은데 어쩌겠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네가 좋다는데. 엄마 또 그런다. 지석이 오빠 엄마도 좋아하잖아. 애교 있고 싹싹하다고 아들 같다고 하더니. 그야 지석이만 놓고 보면 그렇지. 이제 그만해. 어차피 상견례도 끝났고 애들 결혼시키기로 했으면 당신도 그 마음 이제 버려. 과정이야 어쨌든 잘 됐잖아. 아빠는 네 시어머니 덕에 돈 굳었네. 치, 아빠는 지금 그게 좋아?
안 좋을 이유가 또 뭐야? 네 시어머니 많이 맞아. 괜히 이것저것 해오라고 하는 아들 가진 부모가 좀 많아. 아빠는 지금 못 해주는 거 다음에 더 크게 해줄게. 그 산만 팔리면 아빠가 뭘 못 해주겠냐? 아, 그 산? 그게 팔리겠어? 아빠, 괜히 해주기 싫으니까 그러는 거지? 저는 사실 아빠가 산 어쩌고 할 때 기대도 하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저도 회사 다니면서 꽤 많이 벌었었고, 돈도 제법 모아 언제고 내 집 장만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남편도 처가에 뭐 바라는 성격은 아니라서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막상 정말로 그 산이 팔렸다고 하고 좋은 위치에 아파트를 사주겠다고 하니 마다하고 싶지 않았어요. 부모 마음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은 똑같잖아요. 게다가 순해서 또래의 다른 아이들처럼 엄마 속을 썩이는 법이 없는 첫째가 사춘기가 왔는지 부쩍 엄마는 예슬이만 챙기고 내 마음도 몰라. 나도 학원 안 가고 엄마랑 놀고 싶단 말이야. 엄마 그 차 끌고 학교 오지 마. 다른 애들 엄마 차들은 다 비싸고 좋은 차인데 엄마 차만 낡아서 창피해. 엄마 차 소리도 엄청 이상하잖아. 엄마, 우리도 좀 좋은 집으로 이사 가면 안 돼? 우리 집은 너무 낡았잖아. 이런 소리를 하는데 처음 몇 번은 잘 달래서 알아듣게 설명도 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얘가 왜 이러나 짜증이 날 때도 있었어요. 가끔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 할머니랑 똑같아 보이기까지 했는데 아직 초등학생인데 중학교 가면 얼마나 더 심해질까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다른 건 몰라도 아파트는 받을 수 있을 때 받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당연하다며 장인 장모님께 가서 절이라도 하고 와야겠다고 좋아했는데 역시 문제는 꼬장꼬장한 시어머니셨어요. 저기 어머니, 이번에 저희 아빠가 갖고 있던 산이 팔려서 저희 애들 생각해 아파트를 하나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저희도 언제까지 전세살이만 할 수는 없고 이참에 감사하게 받으려고요. 뭐? 아파트를 해주신다고? 아니, 그 산이 뭐 얼마나 한다고 아파트를 사주신대? 엄마, 그 산이 있는 데가 이번에 아파트도 들어오고 도로 개편도 돼서 값이 많이 올랐어. 그리고 전에 엄마가 요구해서 우리 결혼할 때 아무것도 못 해주신 게 내내 걸리셨대. 걸릴 것도 세고 셌다. 그야 양가 합의해서 한 일이지. 무슨 내가 요구를 해. 그리고 그 아파트를 꼭 받아야만 집을 살 수 있냐? 니들 그럴 능력도 없는 거야. 엄마도 참, 엄마가 사회생활 안 해봐서 그러는데 직장인 월급으로 서울에 대단지 아파트 사는 거 힘들어. 아니면 대출을 어마어마하게 받아야 하는데. 야, 내 앞에서 대출 얘기하지 마. 그니까 장인어른이 사주신다고 할 때 감사합니다 하고 받고 싶어. 그리고 내가 앞으로 그만큼 잘해드리면 되지. 내가 이래서 너 그 아파트 안 받았으면 하는 거야. 네 누나 봐라. 아주 지 시댁에서 잘해주니까 지 낳아준 엄마도 버리고 그렇게 시댁만 바라보고 저 혼자 살잖아. 너도 그러고 싶어? 어머니, 설마 이이가 그러겠어요? 그럴 거면 이렇게 말씀드리러 오지도 않았죠. 그냥 저희 애들 생각해서 이해해 주세요. 저도 애들 환경 좋은 곳에서 키우고 싶어요. 예진이가 벌써 곧 있으면 중학생인데 여러모로 신경 써야 해서요. 애들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 꼭 환경이 좋아야만 애를 잘 키우니? 그런 생각부터가 썩은 거야. 나는 반대다. 사람이 뭔가 받으면 그거에 맞게 잘 해야 하고 그렇다 보면 내 아들 기죽고 그러는 거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내 기가 왜 죽어? 우리 장인 장모님이 얼마나 나한테 잘해주시는데. 희바바, 벌써 우리 장인 장모님? 너 엄마 말 똑똑히 들어. 팔은 결국 안으로 굽는다. 너 그 아파트 받는 순간 사위가 아니라 그 집 머슴 되는 거야. 좌우지간 니들 힘으로 간다면 내 말리지 않겠지만 처가 덕 봐서 아파트 받는 거 결사 반대다. 예상은 했지만 시어머니는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아들 내외와 당신 손녀가 좋은 동네에 좋은 아파트에서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당신이 돈 보태시는 것도 아니면서 안 된다고 저리 못을 박으니 그래도 명색의 시어머니신데 무시할 순 없고 정말 고민되더라고요. 아니, 진짜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무슨 열등감인지 시어머니는 아직도 평창동에서 사모님 소리 들으며 살았던 그때만 생각하시고 남들이 자기보다 더 잘 살거나 저희가 친정에서 금전적으로 도움받는 걸 엄청 싫어하셨는데 한 번은 그런 일도 있었네요. 저희 둘째가 성별은 여자애이긴 하지만 성격이나 활동성이 남자애들 못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혼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거실에서 어떻게 놀았는지 장난감을 TV에 던졌더라고요. 순간 액정이 깨졌는데 TV를 틀면 한쪽이 안 나왔어요. 드라마를 봐도 사람 얼굴은 보이지 않는 거죠. TV가 한두 푼도 아니고 그때는 친자식인데도 너무 화가 났는데 TV 살 능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아이도 불편을 충분히 겪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2달 가까이 망가진 TV를 그대로 뒀었는데 그러던 중 저희 아빠가 생신이셔서 저희 집에서 식사하시다가 문제의 TV를 보시게 되셨죠. 그리고 그 다음날 가전제품 대리점에 가서 TV를 사서 저희 집에 보내셨어요. 전에 있던 TV보다 훨씬 큰 사이즈의 TV였는데 하필 저희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놀러 왔을 때 그 TV가 도착한 거죠. 저는 영문을 몰라 TV 배달시킨 적 없다고 했는데 그때 저희 아빠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나다. TV 갔냐? 아빠, 갑자기 이렇게 TV를 보내면 어떡해. 나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내가 너한테 말하면 네가 사라고 했겠어? 예슬이는 TV 한쪽 안 나온다고 징징거리지. 니네 엄마도 니네 집 TV 흉물스럽다고 하더라. 그래서 아빠가 그냥 사서 보낸 거니까 그냥 받아. 그래도 됐다. 그럼 아빠는 네가 TV 잘 받은 걸로 알고 끊으마. 여물 챙길 시간 됐어. 참 타이밍도 나쁘게 하필 그때 와서. 저는 감사함도 느낄 새가 없이 시어머니 눈치를 봐야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의 얼굴이 똥 씹은 얼굴이더라고요. 예, 이거 혹시 니네 친정에서 보낸 거니? 네, 예슬이가 예전에 장난치다가 액정이 깨져서. 너도 참 기집애들 극성맞게 키운다. 그래도 그렇지. 이까지 TV 니들이 알아서 바꿀 것이지 뭐하러 친정에서 받아? 저도 그러려고 했는데 바로 바꾸면 애가 지 잘못을 모를 것 같아서 참고 있다가 지난주에 저희 아빠 생신이셔서 집에 오셨거든요. 니네 친정도 참 그렇다. 그렇게 돈지랄할 데가 없다니? 보아하니 TV 하나 사주고 손녀들이랑 사위한테 5만 생색 내려고 하나 본데 진짜 쫌스럽다. 네? 무슨 말씀을? 나는 전부터 그게 참 마음에 안 들었어. 내가 보기에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니네 친정은 자기들이 무슨 갑부라도 되는 줄 알고 돈을 쓰려고 하더라. 사람이
자기 분수를 알고 돈을 써야지. 소똥 냄새 나는 사람들이 무슨 돈 자랑을 그렇게 해.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저희 부모님은 저희한테 조금이라도 도움 주시려고 그러시는 건데. 도움? 얘가 진짜 뭐라는 거야? 니들이 거지야? 왜 도움을 받아? 내 아들 능력 있다? 너 내 아들이 버는 돈으로 먹고 놀잖아. 어머니도 참, 저 안 놀아요. 애들은 뭐 거저 커요?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서운하죠. 저 여태 어머님 말씀 이해 안 가는 거 많아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살았어요. 결혼도 그래요.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저희 집에서 집 해주신다는데 어머님이 안 된다고 해서 저 그 일랑 대출받아서 전세 들어갔잖아요. 그래도 제가 뭐 할 도리를 안 했나요? 어머, 얘 좀 봐. 지금 너 시어머니 앞에서 눈 동그랗게 뜨고 대드는 거니? 왜? 이제 내가 망한 것 같아서 이때다 싶어서 복수하려고? 복수할 것 같았으면 진작에 했어요, 어머니. 망한 지가 언젠데 그 얘기를 지금 하세요. 저는 그때 시어머니의 선을 넘는 말에 흥분해서 저도 그때까지 참았던 걸 터뜨렸어요. 그러자 당신 노여움에 부들부들 떠시던 시어머니는 사과하기 전에는 저를 다시 만나지 않겠다며 댁으로 돌아가셨고, 저도 아쉬울 것이 없어서 3개월 넘게 왕래도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그 때문에 중간에서 남편이 좀 달달 볶이긴 했지만 어쩌나요? 자기 엄마가 그런걸요. 그리고 당신 자존심에 절대 저한테 먼저 연락할 일이 없으니 저는 편했죠 뭐. 그렇게 명절 전까지는 솔직히 말해 좋았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독립적인 성향이라고 우기시면서도 당신 편하시려 주말이면 자주 저희를 부르셨는데, 그 기간 동안은 남편이랑 애들만 보내니 휴가 받은 기분도 들고 좋았죠. 하지만 저도 그때까지는 착한 며느리가 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지 명절이 다가오니 어째야 되나 고민이 되었고, 남편 얼굴 봐서 그때 오랜만에 시댁을 갔는데요. 그게 잘못이었네요. 시어머니는 제가 먼저 꼬랑지를 내렸다고 생각하시는 듯 명절 연휴 내내 저를 내리깔고 보셨고, 저희 딸들한테도 외갓집 가지 말고 명절 연휴 내내 자기 집에 있으라는 등 자기 마음대로 하셨는데 저희 둘째가 그랬어요. 저는 외갓집 가고 싶은데요. 거기 가면 할머니가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고 할아버지가 재밌는 것도 많이 해줘요. 송아지 우유 먹이는 것도 시켜주고. 뭐야? 이것들이 호칭 제대로 하네? 누가 네 할머니 할아버지야?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라고 불러야지. 거긴 가짜야. 니네 할머니는 세상에 나 하나라고. 할머니가 몇 번을 말해? 그래도 다 똑같은 할머니 할아버지죠. 우리 엄마를 낳아주신 분들인데. 이 조그만 게 지 엄마를 닮아서 어른 앞에서 말을 따박따박하네. 너 솔직히 말해봐. 외갓집 가면 왜 좋은데? 용돈을 많이 주냐? 할머니 어떻게 하셨어요? 외갓집 가면 할아버지도 몰래 용돈 주고 할머니도 몰래 용돈 줘요. 야, 정예슬 그만해. 왜? 할머니가 먼저 물어봤잖아. 괜히 언니는 나한테만 그래.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그거였구만. 사람들이 어린 애들까지 돈으로 매수를 하고. 예슬아, 잘 들어. 가짜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는 돈은 받지 마. 알겠냐? 거참, 엄마, 무슨 애한테 그런 말을 해. 애들 이쁘니까 장인 장모님이 그러시는 거지. 진짜 엄마 아들 불편하게 계속 이럴 거야? 내가 이러니 성이 눈치가 보이는 거야. 엄마는 애들 용돈도 안 주면서 시끄럽다고 뛰지 마라 조용히 해라 잔소리만 하는데
나라도 마음껏 놀 수 있고 용돈 주는 외갓집 가고 싶겠다. 뭐야? 네가 그러니까 애들도 이 모양인 거야. 도대체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냐? 나중에 얘들이 돈 맛봐서 나 무시하면 그땐 어쩌려고? 왜? 너도 그 집 대리사위 한다고 하지? 아,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저절로 얼굴이 찡그려져요. 사람이 어디까지 꼬이면 저럴 수 있죠. 저는 그래도 잘 지내보려고 나름 큰 마음 먹고 시댁을 간 건데 시어머니가 저러니 저만 바보가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날 차례는 알아서 지내라고 하고 저는 애들 데리고 그날 저녁 그대로 집에 와버렸고 다음날 남편 빼고 친정에 갔어요. 물론 친정 부모님은 어떻게 남편을 두고 왔냐고 저한테 잔소리를 하셨지만 저희 부모님 속상할까봐 시어머니가 했던 말은 전달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번에도 저희 둘째가 한 건 했어요. 할머니, 할머니는 예슬이 가짜 할머니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할머니가 왜 가짜야? 진짜 할머니지? 그치. 근데 김포 할머니는 할머니가 가짜래. 진짜는 김포 할머니만 있는 거래. 그래서 용돈도 받으면 안 된대. 뭐? 그런 소리를 하셨어? 사돈도 참 애처럼. 정예슬,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너는 그 입이 문제라고 언니가 했어, 안 했어? 또. 언니는 내가 동생이라 만만하지? 할아버지, 언니 혼내주세요. 이놈, 그래도 언니인데 예슬이가 언니 말을 잘 들어야지.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어? 엄마 아빠 다음엔 언니가 우리 예슬이 보호자라고 했지? 치, 할아버지는 맨날 언니 편만 들더라. 할아버지 나빠. 결국 그날 저는 시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연휴 마지막 날엔 남편이 친정으로 와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는데 저희 아빠가 그게 왜 자네가 죄송할 일이냐며 괜찮다고 하셨지만 얼굴은 좋지 않으셨어요. 솔직히 괜찮을 리 없죠. 그리고 그걸 알기에 제 속이 터졌는데 왜 시어머니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겪어야 하는 건지 저도 사람이라 화가 났어요. 그리고 친정에 온 남편이랑도 다투게 되었는데요. 뭐 다퉜다고 해도 저 혼자 열받아서 쏟아내는 거였어요. 남편은 미안하다고 하고 입을 꾹 닫고 있었고 저만 다다다 쏟아냈거든요. 그나마 남편이 자기 엄마 편들고 저한테 뭐라고 하지 않아서 그때 이혼 안 했지. 하마터면 저도 제 분에 못 이겨 이혼 얘기를 할 뻔했는데 그만큼 참았던 게 터지니까 감정을 컨트롤하기가 힘들었어요. 아무튼 그런 일들로 이미 골이 깊던 저는 친정에서 아파트를 사주겠다는 시점에서는 양보하기 싫었어요. 솔직히 자식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걸 반대하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물론 당신 생각에 저희가 친정에서 아파트를 받아서 돈 없는 자기를 무시할까봐 걱정하시는 거라고 솔직하게 말씀 주시면 제가 아니라고 성심성의껏 말씀드릴 텐데 시어머니는 곧 죽어도 당신 아들 처가에 뺏긴다는 그 생각밖에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 아들 능력 있으니 매달 용돈은 물론이고 생신이나 어버이날 같을 때는 바라는 것도 많으셨는데요. 저는 자부하지만 그날의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나름 섭섭하지 않게 챙겨드렸고 시댁도 자주 갔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아쉬울 것이 없었고 당신이 거주하는 그 아파트도 결국엔 약간의 대출이 있어 남편이 그걸 내주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친정에서 사준다는 아파트를 가겠다고 마음을 굳혔어요. 더는 열등감에 쩔어 있는 시어머니
눈치 보지 않기로 작정했죠. 그 마음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보고 나서 더욱 확고해졌는데 남편이랑 애들도 엄청 좋아했죠. 첫째는 이사하는 게 벌써 설렌다며 눈물까지 흘렸는데 첫째가 그러니 저는 더욱 이 집에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나는 무조건 아빠한테 아파트 받고 이사할 거야. 그리고 앞으로는 그 어떤 것도 당신 어머님이 반대한다고 눈치 보거나 망설이지 않을 거고 또 우리 집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 하시거나 애들한테 이상한 소리 하시면 미안하지만 나도 당신 누나처럼 당신 어머니 안 보고 살래. 싫으면 이혼하든가. 라고 말했는데 남편도 아무 말 못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가 반대를 해도 상관하지 않고 아파트 계약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마치 새로 시집을 가는 것처럼 결혼할 때 못한 혼수 장만하듯 새 가전, 새 가구도 사며 한껏 이사하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는데요. 뒤늦게 자기 반대에도 무릅쓰고 아파트 계약을 진행한 걸 안 시어머니가 제가 당신을 무시했다고 잔뜩 화가 나서는 저를 찾아오셨더군요. 그날도 참 한결같은 그 억지로 일관하셨는데 저도 참지 않고 말했네요. 어머니, 저는 솔직히 어머니 이해할 수 없어요. 어머님이 그러셨죠? 다른 시어머니는 사돈한테 뭐 공짜로 받을 거 없나 하는데 시어머니는 아니시라고. 근데요, 저는 차라리 어머님이 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막말로 저는 저희 부모님 자식인데 뭐 하나 제대로 받지도 못했잖아요. 저 배려할 만큼 했고요. 도리 안 한 적도 없어요. 저도 할 만큼 했다고요. 이제부터는 그냥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저희 능력되면 하고 편하게 살래요. 뭐야? 할 만큼 했어? 네가 뭘 했는데? 너 솔직히 우리 망했다고 속으로 엄청 비웃었지? 니네 부모도 똑같아. 그러니까 나 보란 듯이 돈지랄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 깡촌에서 소나 키우는 무식한 사람들이. 뭐라고요? 무식해요? 어머님은 왜 자꾸 저희 부모님을 깎아내리세요? 그거 어머니 자격지심이세요. 어머니야말로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처가덕 보면 아들 뺏긴다 어쩐다 하지만 진짜 속마음은 저희 부모님이 안 입고 온 거죠? 어머니보다 잘 사니까. 그래, 안 입곱다. 어줍지 않은 것들이 내 앞에서 잘난 척하는 꼴 사나워. 결국 그 돈으로 내 아들 꼬셔서 나랑 멀어지게 할 셈인 거잖아. 나한테 돈 주지 말라고 하려고. 그 아파트 사준다고 했을 때 내 아들이 감사하다며 또 굽신거렸지. 니네 부모가 그런 사람들이야. 남의 아들 자기네들 발밑에 두고 굽신거리게 하려고.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언제 그랬다고 이러세요? 제발 어른이시면 어른답게 구셔야죠. 어머니 말처럼 저희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돈 때문에 이런다고 생각하세요? 중요한 건 마음이죠. 어머니, 저나 저희 애들한테 진심으로 잘해주신 적 없으시잖아요. 잘 해주고 싶어야 잘해주지. 그런 건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너는 애당초 내 마음에 차는 며느리도 아니었잖아. 이건 내 마음이니 어쩔 수 없는 거지. 알겠어요. 어머니 마음이 정 그러시다면 어머니 말대로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럼 어머니 아들 처가덕 안 보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저랑 애들만 새 아파트에 이사 갈게요. 어머니 아들은 저희 아빠가 사준 아파트 현관에도 들이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됐죠? 뭐야? 너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너 지금 내 아들이랑 안 살겠다는 거잖아. 왜요? 어차피 저는 어머니 마음에 차지 않는 며느리인데.
별거를 하든 이혼을 하든 상관없지 않아요? 너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아파트에 환장했냐? 네, 저 환장했어요. 저 애들이랑 거기서 편하게 행복하게 살려고요. 돈 많은 부모 둬서 뭐해요? 누구랑 다르게 덕 볼 수 있는데 보고 살아야죠. 제가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사주신다잖아요. 이참에 전에 못 바꿨던 차도 하나 바꿔달라고 할까 봐요. 어머니 아들보다 훨씬 좋은 차로요. 저 싸가지 없는 게 나를 무시하네? 네, 저 앞으로 어머니 무시하고 살 거니까 어머니도 싫으시면 이젠 저 찾지 마세요. 서로 싫어하는데 뭐하러 얼굴 보고 불편하게 살아요? 제 말이 맞죠? 그럼 저는 바쁘니 이만 돌아가 주시겠어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씩씩거리며 현관문을 쾅 닫고 댁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남편한테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들을 모두 얘기했고 남편더러 새집에는 올 생각하지 말고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남편이 한숨을 쉬더군요. 그리고 이윽고 이사 날짜가 되었어요. 저와 아이들은 신이 나서 새 아파트로 이사했고 놀이터며 여러 편의시설에 아이들이 좋아하는데 보고만 있어도 행복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자기도 생각이 있다며 짐을 싸서 시어머니 댁으로 들어갔는데 시어머니 눈이 휘둥그레지다 못해 튀어나올 것처럼 많이 놀라셨다고 하더군요. 너 뭐냐? 네 처가 기어코 너는 빼놓고 이사한 거야? 독한 년? 그러게, 엄마는 도대체 왜 그래? 나 엄마 때문에 처자식이랑 생리별했잖아. 애들 엄마가 나더러 처가 덕볼 생각 하지도 말고 엄마 비위나 잘 맞추고 살래. 엄마는 나 이혼당했으면 좋겠어? 네가 뭐가 아쉬워서 이혼을 당해? 너 이혼하고 싶으면 해라. 어디 너 같은 조건 가진 남자가 흔하다니? 흔해. 엄마가 몰라서 그러는데 나 정도 되는 사람이 우리 회사에, 아니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근데 있잖아, 처가에서 집 사주겠다, 차 사주겠다 그런 집은 안 흔해. 엄마 진짜 왜 그래? 나도 누나처럼 엄마랑 연 끊고 살았으면 좋겠어? 이봐봐, 네 입에서도 결국 그 말이 나오잖아. 이게 다 가짜는 네 처가 때문이야. 아니, 이건 100% 엄마 때문이야. 엄마는 아들이 잘 살 수 있는데 그 앞을 막는 거라고. 엄마는 내가 이대로 이혼당해서 엄마 옆에서 이 아파트 대출금이나 갚으면서 혼자 늙어 죽었으면 좋겠지? 뭐야? 이놈의 자식이? 그런 걸 바라는 부모가 어딨어? 네 엄마 화병 나서 골로 가는 거 보고 싶냐? 누가 그런 거 보고 싶대. 결국 엄마 억지에 피해보는 건 나라는 소리지. 내가 정말 복이 이렇게 없다. 알았어. 내가 해결하면 되잖아. 결국 남편이 생각한 한수에 시어머니는 이사로 정신없는 저에게 전화를 하셨고 새 아파트에 오셔서 할 말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왜 사돈이 사준 아파트에 오시냐고 그냥 전화로 하시라고 했어요. 그러자 벌써부터 노여운 시어머니는 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말씀을 이어가셨는데요. 예, 내가 아무리 니네 부모한테 아파트 받지 말라고 했다고 이러는 건 아니지 않니? 이혼할 것도 아닌데 남편만 두고 이사를 가는 게 어딨어? 왜요? 어머님이 어머님 아들이 처가덕 보는 게 싫다고 하셔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내 말은 내 아들이 처가덕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이 너랑 사라져서 고마우니까 니네 집에서 아파트를 사주는 걸로 해도 되지 않겠냐는 거였다. 이 말을 내 입으로 해야겠니? 세상에나 어머니, 그건 진짜 별로네요. 저희 부모님이 뭐가 아쉬워서
어머니 아들한테 고맙다고 아파트를 사줘요. 저희 집은 제가 남의 집 살이하는 게 싫으셔서 저한테 집을 사주신 거예요. 어머니 아들은 꼽살이라고요. 뭐? 꼽살이? 너 진짜 말 그렇게 열받게 할 거야? 네, 어머니도 하는데 저는 참아야 해요? 아, 물론 저는 어머니 아랫사람이니 그동안은 참고 살았죠. 근데 어머니는 정도를 모르시니 저도 이제 안 참으려고요. 전에 어머니도 그러셨잖아요. 마음은 어쩔 수 없다고. 저도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너는 키였고 시어머니인 나를 이겨 먹어야겠다? 네, 그러니까 어머님이 결정하세요. 저한테 지고 들어오시든지 그냥 아들 끼고 자존심 지키며 사실지. 저도 이젠 더는 예전처럼 못 살아요. 어머니는 제 입장에서는 한 번도 생각하신 적 없으시잖아요. 어머님이 저희 부모님 막말하실 때마다 제 기분이 얼마나 나쁘고 상처였는지. 저는 그래도 상견례 때 잘 지내보자는 어머님 말씀 믿었는데 제가 순진했죠. 시어머니는 제 말에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그래, 내가 미안하다. 네 말이 다 맞다. 라고 하셨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제가 환청을 들었나? 의심스러웠어요. 그리고 사실 확인을 할 새도 없이 전화는 끊어졌고 그날 저녁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시어머님이 남편더러 이젠 자기랑 연 끊고 살아도 되니 처자식이랑 편하게 살라고 했다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참 묘했어요. 분명 시어머니는 저한테 미움 말고는 준 게 없는 양반이신데 또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괜히 짠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시어머니를 이겨먹으려고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다만 당신 자격지심과 열등감 때문에 자꾸 저희 부모님을 향해 비난하고 저한테 그 어떤 것도 받지 말라고 하니 짜증이 났던 건데 그 순간은 왜 그리 측은한 마음이 드는 건지 저도 제 마음이 왜 그런 건지 모르겠더군요. 그러다 다음 날 남편은 쌌던 짐을 그대로 이사한 아파트로 들어왔고 저한테 한 번은 겪어야 할 일 같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 했는데 미운 정도 정이었던 건지 저는 그 다음 날 반찬이며 이것저것 싸들고 시어머니 댁으로 갔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를 본체 만체하며 왜 왔냐고 꼬랑지 내린 시어머니 구경하러 왔냐고 비꼬셨는데 희한하게 그날은 시어머니가 밉지 않더군요. 오히려 투정 부리는 아이처럼 보였는데 저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무례하게 굴었던 점을 사과드렸어요. 네가 뭘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냐?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됐잖아. 어머니, 제가 원하는 건 제가 어머니 이겨서 어머님이랑 그 일을 갈라놓는 게 아니에요. 저는 결혼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어머님이랑 잘 지내고 싶어요. 저는 솔직히 어머니 다는 이해할 수 없지만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을지는 헤아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진작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친정 도움을 받으면 어머니를 무시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버리셔도 돼요. 제가 어떻게 어머니를 무시하겠어요. 가진 게 얼마든 어머니는 그냥 제 어머니시잖아요. 아주 뚫린 입이라고 말도 잘한다. 왜? 갑자기 내가 불쌍해 보이냐? 네, 불쌍하세요. 저 같은 며느리가 어딨다고 자꾸 그러시는지 너무 불쌍해요. 어머니, 따지고 보면 저 같은 며느리도 없어요. 다른 집 며느리면 망한 시댁이라고 벌써 도망갔죠. 뭐야? 그러니 어머니도 이젠 제 마음을 알아주세요.
저 이렇게 어머니 좋아하실 반찬도 바리바리 싸왔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내민 반찬을 보더니 아무 말도 못하시고 눈물을 뚝뚝 흘리셨어요. 그제야 제 눈에도 보이더군요. 어머님이 스스로 얼마나 자기 자신을 억누르고 사셨는지요. 그리고 그 뒤 저희는 조금씩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며 지냈는데요. 마음의 빗장이라는 게 그렇더군요. 한번 열려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니 미운 것도 싫은 것도 없었어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수고했다, 고맙다 이런 말을 쓰려고 노력하니 척박했던 땅에서도 새싹이 피어나듯 그렇게 제 마음에도 고부관계라는 싹이 피어났어요. 물론 그게 어떻게 자라서 어떤 관계를 만들지는 끝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시어머니는 이젠 더는 저희 친정 흉을 보는 일이 없어졌고 저와 남편이 친정 도움을 받는 것에 예민해하지 않으시는데요. 아마도 그건 저와 남편이 변하지 않고 시어머님을 챙겼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시어머님이 예전처럼 돌아가시지 않는 한 지금처럼 시어머니를 챙겨드리려고요. 제가 사랑하는 남자의 어머니인데 제가 잘 해드려야죠. 가끔은 미운 정도 무섭다고. 어떤 날은 친정 부모님보다 혼자이신 시어머니 걱정이 들 때도 있답니다. 이런 며느리의 마음을 시어머니가 아실런지 부디 이런 제 마음이 10분의 1이라도 알아주시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저에겐 그랬던 사연이 있었어요. 현재는 아주 살가운 고분은 아니더라도 문제를 어느 정도는 극복했고 지금은 친정에서 사준 아파트에서 남편 그리고 아이들과 다복하게 살고 있는데요. 물론 이 행복의 절반은 자식 일이라면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려는 친정 부모님 덕이겠지만 나머지 절반은 시어머니 덕이라고 하고 싶네요. 예전처럼 저와 애들을 들들 볶으신다면 지금의 편안함과 행복은 없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서 양과 똑같이 효도하며 살고 싶은 마음인데 부디 이 마음 끝까지 지킬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가족이라는 것도 결국엔 사람과의 관계인데 저도 시어머니도 그때의 일로 많이 배웠고 그 배움으로 오래오래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지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친구처럼 편안한 고부관계가 되길 희망하며 저는 이만 물러나려 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말썽쟁이 저희 둘째 애가 집에 올 시간이거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려요. 내일 건강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